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중급 제12강 이기석입니다. 공지사항 똑같습니다. 지난번 강의하고 유튜브 CS 프로그램 강의를 강의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다운로드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 블로그에 강의 노트 올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벌써 이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네이버 블로그 이름은 이코노 LEE이고요. 현재 중국 강의 제 9강부터 제 12강까지 오늘 제 12강까지 조금 있으면 올려드릴 겁니다. 올렸습니다. 음성을 삭제한 PPT 파일이라서 파일 사이즈가 작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또는 PPT가 설치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 하는 거죠. 파워포인트, PPT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고요. 내가 올린 강의 노트를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가고요. 블로그에서 검색을 선택하시고 이코노리를 선택하고 사용자 그 다음에 별명 아이디 하면 이기석 세스 프로그램 강의 노트를 나오고 그게 나오고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CS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특히 어떻게 하면 유튜브 강의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혹시 어려울까 봐서 내가 아주 고민이 많고 아주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여러분들이 바로 액세스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게 느껴질지 그런 아이디어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내가 굉장히 감사할 아이디어인데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뭐 다 아주 스마트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있으면 여기 블로그에 강의 노트 올리는 아이디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이거를 아이디어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빅이스트 님이 블로그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주 지금도 쓸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뭘 하냐면 이분산을 사용하자. 우리 이분산. 이분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산이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라고 그러는데 조건부 이분산이라는 것이 뭐를 뜻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성 아니면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포라고 하는데 아니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데이터 있어? 불확실성 데이터? 이게 조건부 이분산이 그 데이터입니다. 요거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 나가지고 어떤 데이터에서 추출해 내서 이거를 실제로 어떤 다른 분석 회귀 모형의 설명 변수로 써서 이 공포 지수 아니면은 불확실성 이것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만약에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학에서 공포, 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요즘 우리 인플레이션이 뭐 자꾸 막 치솟는다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고 미국에서의 뭐 테이퍼링 자산을 이제 매각해가지고 뭐 계속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산을 이제 사들이는 거를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들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파는 이 속도를 점점점 줄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 아니면 어떻게 될까? 미국 인플레이션 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함 아니면 불확실성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이분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을 알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숫자를 직접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요? 주로 CPI 아니면 PPI,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아니면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뭐예요? 그거의 성장률, CPI의 성장률 아니면 CPI의 성장률 그게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래서 CPI의 인플레이션, PPI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구했고 세스 코딩을 해서 그래서 구했고 근데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을 직접 이렇게 설명 묘수를 쓰면 안 나옵니다. 설명력이 거의 없어요. 인플레이션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제 11강에서 한 데이터 스텝하고 유사한데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나온 듯이 마지막 줄에 데이터 CPI하고 데이터 PPI, 여기 데이터 스텝의 마지막 줄에 DCPI, INF, 여기 보이시죠? 그죠? DCPI.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썼는데, CPI, INF만 썼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DCPI, INF를 썼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체를 한번 리그레션의 설명보수로 써보고, 리그레션 자체가 아니라 리그레션 안에 있는, 거기에 숨어 있는 불안성 아니면 공포, 두려움 이거를 잣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설명보수로 써보자 하기 위해서 그거 써보니까 이렇더라 하기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집적 쓰려고 했더니 안 나와요. T 값이 전혀 안 나오니까 1차 차분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이게 플랫한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르락 해가지고 한참 올라가다 또 한참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조금 더 빨리 하면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싱 그러니까 이번 달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지난달 이번 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구한 인플레이션 값을 지난달 값에서 이제 지난달 값을 뺍니다. 그래서 한 달씩 빼버리는 거 DIF 해서 DIF 펑션 거기 있죠. 그래서 데이터 CPI의 마지막 줄에 DCPI, INF는 뭐냐? 1차 차분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1차 차분하죠. 그죠? DIF, 디퍼런싱 한 거, 펑션을 써서 그래서 CPI, INF를 1차 차분한 거를 DCPI, INF, 그 다음에 PPI 데이터 스텝에서 PPI는 DPPI, INF에서 그것도 1차 차분한 거를 DPPI, INF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DPPI, INF, DCPI, INF를 직접 설명문서로 써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인플레이션 안에 있는 공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또 조건부 이분산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썼을 때 T값 얼마, P값 얼마, 요거 인플레이션을 1차 차분한 인플레이션을 썼을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공포 지수를 우리가 넣었더니 그게 더 설명을 잘하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1차 차분한 것이 더 잘하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려고 요거를 일단 DCPI INF하고 DPPI INF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 UNEMP가 뭐라 그러죠? Unemployment rate, 그렇죠? Unemployment 실업률도 그냥 쓰면은 안 나와서 한번 1차 차분한 거 DUNEMP 이걸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10 한 거는 이제 그냥 쓰면 DUNEMP를 그냥 쓰면 다른 것들하고 단위가 좀 달라가지고 추정치가 별로 안 좋게 그러니까 뭐 똑같지만 그 0을 하나 더 쳐야 되든지 아니면은 0 하나를 좀 줄였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1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기에 있는 추정치만 DUNEMP 추정치만 한 10을 좀 줄였으면 10으로 나눴으면 할 때 이제 10을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 추정치의 이 단위가 조금 좀 비슷하게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CEV 이렇게 대문자로 썼죠. 대문자로 쓴 건 뭐라 그랬어요? CES가 정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CEV는 뭐라 그랬어요? Conditional Error Variance 조건부 에러 텀의 분산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이분산이라고 그랬는데, CES는 Conditional Error Variance라고 조건부 분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CEV equal HT 스몰 레터로 작은 영어로 HT 이거는 뭐래요? CEV equal HT 하면 HT 우리는 조건부 이분산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이분산은 이름을 HT라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CEV는 어떤 CEV? CPI INF에서 만든 거네요. CPI INF.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얻은 인플레이션 안에 있는 조건부 이분산, 안에 있는 불확실성, 안에 있는 공포감, 뭐 이런 거죠. 그것들은 이름을 뭐로 HT로 해서 내가 담아 놓겠다. 그거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데 그 데이터의 이름을 HT라고 하고 PPI INF 생산자 물가지수로 만든 인플레이션 안에 있는 공포지수는 GT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인플레이션에 있는 컨디셔널 헤테로스키데스티시리 요것들이 조건부 이분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름을 붙여놓는 거죠.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한다. output, out equal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out 1 하나 있고 out 2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 바구니 이름을 하나는 OUT1이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OUT2. 그래서 두 개의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두 개의 그 컨디셔널 헤테로스키데스티시티 조건부 이분산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는 HT라고 하고 이름을 하나는 GT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HT하고 GT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분산은 분산은 뭐예요? 제곱의 함수잖아요. 제곱을 해서 우리가 expectation을 취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분산이기 때문에 제곱한 걸 우리가 지워주려고 제곱한 거는 좀 단위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개수들을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SHT를 이제 SQ 루트를 씌웠으니까 HT에 SQ 루트를 씌웠으니까 요거는 단위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같은 단위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인플레이션하고 같은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SHT, SGT를 그냥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렉 해가지고 프락 오토렉 마델은 IPG equal 해가지고 우리가 잘 쓰는 DUNEMP unemployment 실업률의 1차 차분한 거 D 한 거 그것이 아주 T 값도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를 썼느냐. 인플레이션도 한번 넣자. 그런데 그냥 인플레이션만 넣으면 너무 안 나오니까 디퍼런싱 한 거, 1차 차분한 거를 넣자. 그래서 DCPI, INF, CPI 인플레이션의 1차 차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그레션에서는 똑같은데 DPPI, INF. 그러니까 PPI 인플레이션을 1차 차분한 거를 넣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면 SHT 그리고 하나 똑같이 SH인데 하나는 그 밑에 거는 가치 Q equal 1, P equal 1 해가지고 IPG 오차항에 우리가 IPG 오차항에 조건부 이분산을 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건부 이분산을 쓴 거, 그 다음에 처음 리그레션 모델은 IPG 이퀄 해가지고 가치가 없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는 가치가 없고 하나는 가치가 있느냐? 왜 그래요? 가치를 썼더니 요 모형의 개수 추정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나오더라. 어떤 모형은 여기 조건부 이분산이 있고 어떤 모형은 조건부 이분산이 없는데 이게 왜 조건부 이분산이 없는 거하고 왜 조건부 이분산이 있는 거를 비교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조건부 이분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조건부 이분산이 있는 오차항에 조건부 이분산을 쓰면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 효율성이 그러니까 추정하는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의 효율성이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효율성이 더 증가한다 하는 것이 큰 하나의 장점이었잖아요. 조건부 이분산을 거기다가 쓰는 이유가 그죠? 그래서 CPI, INF,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거기에 담겨진 거기 내에 존재하는 조건부 이분산을 쓰는데 그 조건부 이분산을 쓰면서도 IPG에 들어있는 IPG 종속변수 오차항에 들어있는 조건부 이분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한번 안 쓴 거, 쓴 거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뭐를 비교하느냐? 그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잣대는 또 나오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면 이제 CPI 했으니까 PPI 조건부 이분산 그것도 써서 PPI 조건부 이분산을 썼는데 그것도 IPG의 오차항에 거치 원원 조건부 이분산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효율성, 에스티메이션 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이 효율성이 어떤지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자 하는 거로서 하나는 안 쓰고 하나는 쓴 거 요거 모형을 이제 우리가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한 것대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를 넣자.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예 그냥 뭐 T 값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재미도 없으니까 D 한 거, 디퍼런싱 한 거. 그래서 CPI, INF에 디퍼런싱 한 거를 썼더니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네. 이렇게 CPI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IPG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디퍼런싱은 했지만 아무튼 그 값이 증가하면 IPG에 마이너스 영향을 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인플레이션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생산 성장률을 산업 생산성의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또 맞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502의 T값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용한 인플레이션을 1차 디퍼런싱한 거, 1차 차분한 거, 그것을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맞고, 그 밑에 있는 테이블에 보면, 그리고 마이너스 0.0441로 마이너스가 맞고, T값이 마이너스 2.50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치로 2.50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도 하네. 그래서 P값이 0.05가 아니라 0.0127, 0.05보다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로 얻은 인플레이션의 1차 차분한 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네. 잘 IPG를 잘 설명을 하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결과값 특히 t 값들 마이너스 1.50하고 마이너스 2.50 요것들을 한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조건부 이분산하고 비교하자 이거예요. 조건부 이분산이 훨씬 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설명하는지 t 값을 한번 이렇게 견줘보자 한번 비교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본 거는 CPI 인플레이션 설명에서 TB3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 TB3는 뭐 항상 잘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잘 나온다는 건 뭐냐면 T값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TB3는 트레저리 빌, 3months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 채권, 3개월짜리 정부 채권에 붙는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 FIFF 우리가 많이 쓴 Federal Funds Rate 비슷하게 아주 기본이 되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채권에 붙은 이자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든지 어떤 인플레이션인지 다 반영하고 있다고 인플레이션 안에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요 TB3도 인플레이션을 다 반영을 하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CPI 인플레이션이건 PPI 인플레이션이건 TB3로 이제 설명묘수로 해서 리그레이션을 돌리면 잘 나와야죠. 그죠? T값이. 그래서 T값이 잘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CPI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조건부 이분산 파라미터들 아치0, 아치1, 아치1 해가지고 아치1 이제 ET-1의 제곱에 앞에 붙은 파라미터 값이 아치1이고 아치0는 아치11 그 수식의 절편이지, 절편. 근데 절편은 상관없어요. 절편은 항상 뭐 어떤 숫자, 뭐 변함이 없는 숫자 하나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절편은 항상 뭐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의 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치1하고 가치1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들의 T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CPI 인플레이션도 높고 PPI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아치1하고 가치1도 뭐 여기 보세요. PPI 인플레이션의 아치1이 T값이 8.63인데 가치1의 T값은 35.1이에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조건부 이분산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부 이분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치1하고 가치1의 T값이 굉장히 낮다. 그래 1점 얼마다 뭐 그러면 나는 이거 조건부 이분산 가지고 좀 페이퍼도 쓰고 좀 이거 리포트를 쓰고 싶은데 없대요. 조건부 이분산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뭐 처음부터 시작도 못하죠. 그죠? 근데 조건부 이분산은 여러 경제 변수들, 여러분들 뭐 거시 경제 변수들 이렇게 해보면 내가 경험인데 안 나온 적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조건부 이분산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좋은 시리즈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조건부 이분산 데이터, 이게 공포지수야. 아니면은, 공포지수, uncertainty야. 이거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이런 지수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그 지수가 잘 나오거든요. T값이 아주 크게 여기서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가지고 어디서든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여기저기에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모형의 회귀 모형의 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효율성이 있다면서. 근데 이 회귀 모형이 좋은 거야. 뭐 조건부 이분산을 포함한 이 회귀 모형이 좋은 거야.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따지냐? 여기 회귀 모형 추정의 효율성 비교 잣대는 뭐냐? SBC하고 ARC를 두 개의 잣대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귀 모형이 더 나은 회귀 모형이냐,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더 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그런 모형이냐, 이거예요, 효율성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이라는 거는 t 값도 다 좋고, t 값도 다 좋고, 또 뭐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맥시멈 라이클리스로 우리가 이제 오토로 얘기해서 맥시멈 라이클리스 하는데, 맥시멈 라이클리스가 제대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것도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좀 여기 AIC하고 SB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AIC, 아까 얘기 Information Criterion이라고 불러요. AIC는 아까 얘기 일본 사람 같죠, 그죠? 그래서 일본 학자가 이제 프로포즈 한 건데, 제안한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L하고 스타 더하기 2 곱하기 K 이렇게 돼 있어요. L 스타가 뭐냐? 이게 maximum likelihood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maximum likelihood이라는 방법이 뭐냐면 likelihood function,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likelihood function이 있는데, likelihood function은 probability function을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게 likelihood function이고, 이렇게 보면 probability function 확률 변수고, 확률적이고 이제 function이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건데 이제 likelihood function으로 봤을 때 이걸 likelihood function이 maximum이 되게 만드는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쫙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 값을 넣으면 이게 라이클리시 맥시멈이 되나 최대가 되나 요거를 컴퓨터가 다 지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L 스타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맥시멈이 더 커, 뭐 우리가 어차피 맥시멈을 찾는 건데, 맥시멈이 이거 크더라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거죠. 작은 거보다는 맥시멈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L 스타는 맥시멈을 찾은 숫자입니다. 숫자. 그 값이에요. 값. 맥시멈 이제 likelihood 펑션의 값. 요것이 제일 맥시멈이 도달한 맥시멈 되는 값이다 하고서 우리한테 딱 알려주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값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 맥시멈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였으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AIC든 SBC, Short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요거든지, 요 두 개 AIC하고 SBC라고 부르는데, 요 값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가 딱 있어. 그럼 뭐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거기에다 플러스를 한 거는 요건 페널티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페널티야. 그래서 아까 이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는 더하기 2K인데 2 곱하기 K인데, K가 뭐냐? 파라미터 숫자야. 그러니까 파라미터 많으면 너 페널티 계속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으면 2 곱하기 K로 해가지고 더하기니까, AIC 값을 더하기니까 페널티가 되는데, 페널티 값이 자꾸 늘어나는 게 뭐예요? K가 늘어나면, K가 증가하면, K가 뭐라고? 파라미터 숫자.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니까 사실은 오차항에 우리가 가치 원원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하면, 그거 가치 원원 때문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몇 개가 더 추가돼요. 3개가 추가됐죠. 그죠? 가치 0하고, 가치 1하고, 가치 1하고, 3개의 파라미터가 추가돼요. 그러면 3개의 파라미터가 이게 추가가 되면 페널티가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2 곱하기 3. AIC 값은 6이 더해지는 거야, 페널티로. 숄츠, SBC는, 숄츠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는 똑같은데, 로그 N 곱하기 K예요. 로그 N 곱하기 K. 로그 N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로그는 전부 자연 대수, 우리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그죠? 자연 로그. 상용 로그는 로그 베이스 10이라죠. 10이 되는 거. 이거 로그 베이스 10 아니에요. 로그, ln이라고 그러죠. ln. 그런데 그냥 ln이라고 쓰는 거는 L자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이게 1인지 L인지 여기처럼 이게 좀 저기 하니까 로그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가 강의하는데 강의 노트에 있는 로그는 전부 자연 로그입니다. 그래서 로그 n 곱하기 k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로그 n 곱하기 k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n이 8이 되면 사실은 그 다음 장에 다음 장에 나오지만, 아무튼 그 로그 n 곱하기 k가 돼가지고 사실은 AIC보다 SBC가 페널티가 더 과하게 더 큰 페널티를 둡니다. 뭐에? 파라미터가 하나 더 증가할 때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뭐냐? 왜 페널티를 줘? 파라미터가 하나 있다고 뭐 있으면 어때? 파라미터는 하나가 증가하면 그 파라미터도 또 추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파라미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추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개냐 이거 아니에요? K는, 그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제 n은 뭐야? n 얘기를 하는데 로그 n인데 n이 뭐냐면 샘플 숫자가 몇 개야? 이거죠. n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샘플 숫자가 8개밖에 안 된다. 샘플이. 그러면 로그
로그 8은 어떻게, ln 8이죠. ln 8은 2가 넘어요. 2보다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샘플 숫자가, 데이터가 8개만 넘으면 SBC가 부과하는 페널티가 AIC가 부과하는 페널티 개수당 이 페널티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그 732, 그러니까 로그는 다 로그 베이스 2랍니다. ln이에요. 그래서 ln 732 하면 6.6이에요. 그러니까 3배, 3.3배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어떤 게 SBC가. 그래서 SBC를 이제 선형하는,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해봤는데 이제 해봤더니 AIC는 샘플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샘플 사이즈가 무한대로 증가하면 right한 모형, 그러니까 맞는 모형, 하느님 모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 이렇게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AIC를 기준으로 하든 SBC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때는 SBC가 그 페널티를 크게 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AIC는 예를 들면 모형 3을 제일 좋다고 그러고 SBC는 모형 2를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가 예를 들면 모형 3은 파라미터 숫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모형 2보다, 근데 SBC는 모형 2가 좋다고 그러고 AIC는 모형 3이 좋다고 그러고, 이럴 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n이 증가하면, 이렇게 n이 무한대로 증가하면 AIC나 SBC나 다 right한 모델, 하나님 모형으로 어프로치 하더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쪽으로 가더라. 이런 그 페이퍼가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으면, 우리는 worry about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 시리즈 우리 배울 때 이거 많이 쓸 거예요. AIC하고 SBC 항상 씁니다. 타임 시리즈 마들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딱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저기 IPG에는 UNEMP unemployment를 1차 차분한 게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뭐랄까요, 어떤 확정된 어떤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라이트한 마들이 없는 게 타임 시리즈 마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AIC하고 SBC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임 시리즈 마들 배울 때 우리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죠. CPI 인플레이션 자체로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이제 CPI 인플레이션은 아예 T값이 안 나오니까, 아주 작으니까, 그래서 DCPI INF를 썼을 때, 어디에, IPG가 종속 변수일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대로 써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uncertainty 뭐예요? 조건부 이분산 SHT를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T값 보세요. 마이너스 1.50 아까 우리 봤죠? 마이너스 1.50 시그니펀트 하지 않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CPI 인플레이션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에,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공포지수, 두려움, 이거를 이제 설명표를 썼더니 T값이 마이너스 3.71로 뻥 뜁니다. 2배 이상 뜁니다.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이분산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부 이분산이 어디를 가든지 아주 잘 나옵니다. T값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슈를, 이런 어떤 페이퍼, 멋진 페이퍼들을 여러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CEV equal HT 하고 스퀘어 루트하고 SHT 만들기만 해서 이제 요거 설명서를 쓰면 되거든요. 다른 회귀 모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거니까 아주 확실히 배워서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CPI 인플레이션에 조건부 이분산을 썼더니 훨씬 더 낫더라. 인플레이션 자체보다, CPI 인플레이션 자체, 그러니까 D 한 거, 디퍼런스 1차 자분한 것보다 훨씬 좋더라.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뭐를 비교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성. 우리가 조건부 이분산 모형을 쓰면 세 개의 파라미터가 다 필요한데, 여기 이거 효율성을 그러면 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져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가치 1을 썼을 때, 그러니까 arch 0, arch 1, 가치 1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더 썼을 때, 이게 파라미터들이 있으면 더 페널티를 구하는 이게 표준들인데, SBC하고 AIC하고 서로 모형을 비교하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AIC하고 SBC가. 그런데 그 표준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 더 좋은 표준, 좋은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가치 원원이 없을 때 SBC 값은 5247.23068. 가치 원원을 썼어요. 5차 항에
조건부 이분산 모형을 썼더니 SBC 값이 5156.67454 작죠. 그죠? 그럼 AIC를 한번 뭐 비교해보죠. 뭐 AIC 5228.84756 대 5124.50407 역시 적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리그레션 회귀 분석 모형이든지 간에 조건부 이분산이 오차항에 있을 거다. 어떤 그 종속 변수이든지 간에 IPG가 종속 변수건 무슨 다른 뭐 인플레이션이 종속 변수가 되건 다 상관없습니다. 다 조건부 이분산, 오차항의 조건부 이분산이 있을 거야 하고 해도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어떤 이거 계량 경제학에서 이거 이런 그 기술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부 이분산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조건부 이분산이 존재를 안 한대요. 그러면 안 되죠. 먼저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조건부 이분산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자, 그러면 다음을 보면 이건 이제 PPI죠. PPI도 한번 봅시다. PPI를 DPPI INF 해서 PPI 인플레이션 생산자 지수 인플레이션의 1차 차분한 변수를 썼더니 이거는 CPI 인플레이션하고 좀 다르네요. 1차 차분한 거. 거기에는 마이너스 1.50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2.50이네요. 마이너스 2.50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괜찮네. 그 인플레이션 자체도 설명력이 있어요. IPG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고 할 수 있죠. IPG는 우리가 GDP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GDP는 뭐예요? 쿼터리 데이터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 사실은 GDP의 먼틀리 데이터가 IPG거든. 그죠? 그러니까 IPG,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IPG를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의 지수를 통해서 를 이용해서 얻은 인플레이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PG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IPG가 어떻게 해요? 하락한다는 거. 우리 인투이션하고 우리 직감하고 맞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좋은 게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그러면 DPI, 이제 산업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용한 인플레이션에 내재된 거기에 포함된 불확실성 조건부 이분산 이거를 설명문서를 넣었더니 T 값이 마이너스 4.91로 거의 2배로 뜁니다. 이것도. 벌써 뛰어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아니면 공포 이런 우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역시 경제적인 데이터에도 다 숨겨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쓰면 그런 변수를 쓰면 T값도 참 높게 나온다. 우리가 느끼는 사실은 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이럴 때 사실은 거기 공포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공포지수, 두려움, 불확실성 이게 실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통계적으로 아주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조건부 이분산 알아야 돼. 조건부 이분산 배워서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이분산을 썼을 때 PPI 인플레이션에 생산자 물가 지수로 이용한 인플레이션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리그레션을 돌릴 때 조건부 IPG에 있는 조건부 이분산, IPG에도 있습니다. 다 조건부 이분산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이제 그 효율성, 추정 효율성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 SBC하고 AIC를 여기서 이제 빼와서 우리가 비교를 할 텐데 한 가지 SBC라는데 8BC 같죠? 8 우리나라 아니 이거 숫자 8 이게 S자입니다. S자를 SSS 쓰다 보니까 꼭 8 같이 보이는데 이게 SBC입니다. AIC하고 SBC.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PPI 인플레이션 가지고서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당연하게 오차항의 가치 원원 마대를 썼을 때, 그러니까 조건부 이분산을 모형에다 썼을 때, 회귀 모형에 썼을 때가 SBC 값이나 AIC 값이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무슨 효율성?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이 더 우월해진다,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 오차항에 뭐가 있어요?
조건부 이분산이 있는데 그걸 숨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거하고 정보를 있는데도 알고서도 활용 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모형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활용을 하는 있는 정보를 활용하게 만든 그 회귀 모형이 훨씬 우월하다. 당연히 우월하다는 거는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정보 어떤 사람은 이용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용 안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죠. 그죠?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건부 이분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참 좋은 기법이에요. 조건부 이분사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건부 이분사는 원래부터 경영학 데이터,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상승률, 그러니까 주가 리턴, 주식시장의 스탁 리턴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조건부 이분산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데이터에 특히 많이 있는 것이 조건부 이분산이고,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에서 쓰는 그 거시경제학 데이터들, 거기에도 조건부 이분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건부 이분산을 공포지수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공포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아니면 두려움 지수 이걸 이렇게 사용해서 다른 회귀 모형에 그걸로 들어가서 그거를 변수로 설명버스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트라이를 해보고 또 이렇게 조건부 이분산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